안녕하세요. 반면교사 또 돌아왔습니다. 최우선입니다. 예, 이상준입니다. 오늘 계속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이게 네. 또 가동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예, 왜냐하면 저도 한 15분, 20분 해보니까 이게 보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짧게 해주면 이렇게 5분 네. 정도 집중하고 좀 쉬었다가 또 볼 수 그렇죠. 있고 딱 좋죠. 딱 좋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예, 선생님 덕분에 발전하고 있고요. 예, 오늘 제가 또 세 번째로 드릴 질문이기도 한데 테마가 네.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 네. 그다음에 사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사회적으로도 학교에서도. 네,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기 짬 시간 내서 네. 뭐 칼럼도 쓰고 네, 그렇죠. 기고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교사 부분 공동대표도 겸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이름을 뭐 말씀드려도 네, 뭐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네 전국 설명드릴까요? 교육연합 네트워크라고요. 네네. 전국 단위의 교육 시민단체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수원지에도 창립을 했고요. 창립하셨군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참여 많이 하시면 네네. 학생, 교사, 학부모, 네. 교수, 교사 다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다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거든요. 네. 저희는 좀 반면교사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려진 건 여기 전국 단위입니다. 아,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학교와 사회 이렇게 따로 구성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주민 참여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네. 그 위원을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윤리 과목이잖아요. 네. 그 윤리 과목이 사실은 굉장히 그 융합적이면서 복합적인 과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정의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참여 교육이 있어서 참여 민주주의, 그다음에 주민 그 시민 민주주의, 그다음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참 뭐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 선생님이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축제 위원장. 위원장 하신 것처럼 네. 실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네.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네네.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민주적인 시민 교육의 한 이제 지역으로 특화된 네네. 지역 밀착형 민주주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고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교육부나 정부나 교육청한테 네네. 고스란히 담아서 드리면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전체 교사 또는 뭐 단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네. 교원 노조나 아니면 교원 단체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 시민 단체와 같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면교사 TV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각종 시민 단체들 많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원이 돼서 하시다 보면 그게 바로 민주 시민 교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슈가 됐던 게 최근에 아시지만 이제 18세 선거권 네, 학생들한테 부여가 됐잖아요. 네. 고3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제 네. 거기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굉장히 큰 변화였죠.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국회에서 네. 통과될까 말까 망설였지만 저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예상을 못한 국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기습 통과였죠. 아이고. 네. 그래서 여당 야당이 그 통과된 거로 인해서 치열한 또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총선에서 우리 학생, 고3 학생들의 일부분이 네. 그다음 대학교 1학년까지 해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거는 바로 민주주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나 개표 선거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18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네. 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럼요. 법 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 시민위에서의 꽂힌 이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아름다운 그렇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정치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도 안 되고 후원금도 못 내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는 사람 교사가 이제 선거권 있는 이제 18세 이상 학생들한테 선거 교육을 아마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교육청에서도 이게 논쟁거리로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네. 하긴 하되 아마 제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18세 학생들은 지금 하게 됐는데 만 18세 저희는 교사는 못 하잖아요. 그럼 저희 더 낮은 계층이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또 우리 교사들은 교육감 후보 선거로 나갈 때도 교사를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좀 생업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수는 또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법이 통과돼서 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학교 내에서는 정치 중립이지만 개인 사생활의 기본권은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좀 해주십시오. 정치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민주주의를 그렇죠. 위해서 참여해야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너무 선거권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또 선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타협이 있어가지고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정치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네. 대신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교사로서 어떤 학생들한테 특정인을 뽑아라 특정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으로서는 어떤 천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 자유권을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학생들을 좋은 민주시민으로 못 기르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바꾸자는 거죠. 저희가 뭔가 더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권에서 우리 교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네.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권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들을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부분을 정부에 제안도 하고 인권위에서 권유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네, 맞습니다.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언밸런스한 얘기를 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상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 두드리면 금이 가고 언젠가는 깨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빙산도 1박 2일이니까 이렇게 치다 보면 언젠가 열리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도 학생들도 좀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으로서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 선생님의 지금 녹화하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죠. 토론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18세 선거권과 그렇죠. 선생님들이 정치 참여 못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참석한데 참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한 수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에 갑자기 났는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 아무것도 못하는 데인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중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치적이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참 동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은 존중해 주는 거니까요. 네. 정치 참여, 찬성, 반대, 중립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네.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 나오면 선생님 알려주세요. 저희가 했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선생님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시면 그 학교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는 것이 대화 토론에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서로 보완되고 수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